40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과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될 줄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도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고 대화 대신 한숨만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결국 제 손에 들린 건 한 장의 이혼 서류였습니다. 누군가 제게 이 나이에 왜 이혼을 하느냐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더는 내 인생을 잃고 싶지 않아서요. 저와 남편은 1983년 봄에 결혼했습니다. 그때 제 나이 23, 남편은 25이었죠. 가진 것 하나 없었지만 그 시절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신혼집은 반지하 월세방이었어요.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겨울엔 방바닥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퇴근하면서 사온 붕어빵을 함께 나눠 먹을 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보, 우리 언젠가는 큰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던 그 약속을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정말 믿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거라고. 첫째 아이가 생겼을 때 저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죠. 그 시대에 아이 엄마가 직장을 다닌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고생 좀 하자. 몇 년만 참으면 돼.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년이면 끝날 줄 알았어요. 둘째까지 낳고 나니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새벽에 젖 먹이고 기저귀 갈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바빴어요. 남편은 매일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들이 다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엄마, 배고파. 엄마, 목말라. 엄마, 응가. 하루 종일 엄마라는 호명에 응답하며 살았습니다. 제 이름은 언제부터인가 사라졌어요. 저는 그냥 엄마였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언제부터인가 제 이름 대신 애들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정겨워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서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개인이 아니라 역할일 뿐이었다는 걸.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저희는 좀 더 큰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이 조금씩 늘어났거든요. 이제 좀 살만하지? 남편이 새 집 거실에서 만족스러워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기뻤어요. 드디어 아이들이 제대로 된 방을 가질 수 있게 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이 넓어졌는데도 왜인지 남편과의 거리는 더 멀어진 것 같았어요. 예전 좁은 집에서는 어쩔 수 없이 부딪히며 살았는데 넓은 집에서는 며칠씩 제대로 마주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 더욱 매진했어요. 승진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을 응원했어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노력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이들이 자라면서 교육비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학원비, 과외비, 참고서갑. 남편은 점점 더 늦게 들어왔고 주말에도 골프 접대라며 집을 비웠어요.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우리가 사는 거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속으로 그렇게 말하며 참았습니다. 남편이 바쁜 만큼 저는 더 열심히 집안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은 어느새 대학생이 됐고 남편은 과장에서 부장이 됐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게 제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거울 속 제 눈에서 빛이 사라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이 남자와 저는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요? 남편이 정년퇴직을 한 건 작년 봄이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네. 퇴직금 통장을 들여다보며 남편이 말했어요. 저도 덩달아 기뻤습니다. 이제야 진짜 부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자 제 인생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게 됐습니다. 오늘은 뭐 할 거야? 아침마다 남편이 던지는 이 질문이 저를 숨막히게 했어요. 무슨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서 저는 그냥 한숨만 쉬었습니다. 집안일 좀 하고 장도 봐야지. 그게 다야. 하루 종일? 남편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어요. 마치 제가 게으름을 피우는 것처럼 말하는 투였죠. 40년 동안 이 집안일을 혼자 다 해왔는데 이제 와서 그게 일도 아니라는 투로 말하니까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또 싸우기 싫었거든요.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봤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채널을 돌리면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요즘 드라마는 다 이 모양이야. 정치인들은 하나같이 개판이고 젊은 애들은 왜 저렇게 버릇없어? 온갖 것에 불평하며 하루를 보내는 남편을 보니까 저까지 우울해졌습니다. 점심을 차려놓고 식사하세요라고 하면 뭐 별거 없네. 요즘 반찬이 너무 성의 없어. 저녁을 차려놓아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거 어제 먹던 건데? 새로운 거 없어? 매번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부엌에 서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예전엔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요리하는 재미가 있었는데 이제는 뭘 해도 불평만 들으니까요.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이 늘 차갑게 식었습니다. 우리 사이의 대화도 그렇게 식어갔어요. 오늘 날씨 좋네. 응, 마트에서 사과 할인한다더라. 그래. 아들 녀석 언제 온다고 했지? 글쎄, 이런 식의 대화가 전부였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할 말이 이것뿐이라니. 더 답답한 건 남편이 제가 하는 모든 일에 간섭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세탁기 왜 이 시간에 돌려? 전기료 많이 나와. 텔레비전 소리가 너무 크다. 귀가 아파. 전화 통화 너무 길어. 전화비 생각 좀 해.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40년 동안 혼자서 다 알아서 해왔던 일들을 이제 와서 하나하나 지적하니까요. 친구들과 만나자고 하면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데 커피값으로 돈을 써? 동네 문화센터에서 하는 요가 수업을 듣고 싶다고 하면 그런데 가서 뭐 해? 집에서 운동하면 되잖아. 하나씩 하나씩 제약이 생기더니 어느새 저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눈치를 보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울 앞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불만들이 이제야 목 끝까지 차올라서 터져나올 것 같았어요.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거지?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다가도 눈물이 났어요. 40년 동안 매일매일 해온 이 일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 걸까요? 남편은 제가 우는지도 모르고 거실에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보는 걸까? 아니면 그냥 편리한 도구로 보는 걸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도 뭔가 하고 싶어요. 취미든 일이든. 남편이 고개를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이 나이에 뭘 또 하겠다고? 집에서 편히 쉬어. 그게 제일 좋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턱 막혔어요. 저는 편히 쉬고 싶은 게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이 사람 옆에서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민수가 전화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엄마 진짜요? 아빠랑 이혼을 생각하고 계세요. 가장 힘들었던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첫째 딸 지혜가 주말에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을 때였어요. 손자, 손녀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로 집안이 시끌벅적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말이 없어요? 지혜가 부엌에서 설거지를 도와주며 물었어요. 저는 잠시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원래 과묵한 성격인 걸 알잖아. 거짓말이었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아이들 이야기는 즐겁게 들어주던 아빠였는데 요즘에는 손자, 손녀들이 와도 시큰둥했거든요. 엄마도 요즘 많이 지쳐 보여요. 괜찮으세요? 딸의 걱정스러운 눈빛을 받으니까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아이는 몰라도 되는 건데 괜히 걱정을 끼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괜찮다. 나이 먹으니까 그런 거지.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딸이 돌아가고 난 후 집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남편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저는 혼자 뒷정리를 했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누나가 그러는데 엄마 아빠 사이가 좀 이상하다면서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아이들 눈에도 보였구나.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뭐 어때서? 엄마, 저희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진짜 괜찮으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에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동안 삼키고 삼켰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괜찮지 않아. 전혀 괜찮지 않아. 엄마? 너희 아빠하고는 더 이상 함께 살기가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그래도 이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나도 알아. 이상하다는 거. 하지만 정말 힘들어. 그날 저녁 지혜가 급하게 집으로 왔어요. 직접 들으니까 더 현실적으로 들렸어요. 이혼. 4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일까요? 엄마는 40년 동안 아빠를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엄마, 지혜가 큰 소리를 냈습니다. 이제 와서 왜요? 그냥 참으면 안 돼요? 아빠도 나이 드셔서 그러는 거잖아요. 순간 울컥했습니다. 참으라고? 나는 40년 동안 참기만 했어. 이제는 내 인생을 살고 싶구나. 하지만 엄마,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 세상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내가 더 죽어야겠니? 말이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저도 모르게 40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까지 뭘 위해서 산 줄 알아? 너희들 위해서, 아빠 위해서. 나는 언제 나를 위해서 살아봤어?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우리가 죄송해요. 몰랐어요. 아니야. 너희들 잘못이 아니야. 그냥 엄마가 그동안 너무 참고만 살았던 거지.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저는 중얼거렸어요. 나는 누구지? 김영희 씨 아내? 지혜랑 민수 엄마? 그럼 나는 뭐지? 거울 속에서 바라보는 제 모습이 너무 낯설었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남편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이 사람이 제 꿈이 뭔지도 모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니, 저 자신도 제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았더니 정작 제가 뭘 원하는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것부터요.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 읽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독서의 즐거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컴퓨터 기초 강좌도 들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만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요즘 어디 다니니? 집에 없는 시간이 많아. 남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물었어요. 도서관 다녀요. 책도 읽고 강의도 들으러요. 이 나이에 무슨 공부야? 시간 낭비지. 그 말을 듣는 순간 화가 났어요. 시간 낭비라니요. 제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신한테는 시간 낭비일지 몰라도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의미.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40년 동안 집안일만 했어요. 이제는 저도 뭔가 해보고 싶어요. 여자가 집을 버리고 밖에서 뭘 하겠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여자라서 집에만 있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저도 생각이 있고 꿈이 있는 사람인데. 그날부터 남편과의 갈등이 더 심해졌습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자유로워지려고 하면 남편은 불편해했어요. 마치 저는 집에 묶여 있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40년 동안 저는 저를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걸.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은 진짜 제 것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걸. 저는 제 청춘을 다 바쳐 남편과 가정을 지켰습니다. 결혼 전 저는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했어요.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매달 받는 통장의 숫자가 주는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번 돈으로 부모님께 용돈도 드리고 친구들과 커피도 마실 수 있었거든요. 결혼하면 그만둬야지. 신혼 살림에 집중해야 되니까. 남편의 말에 저는 별 생각 없이 동의했어요. 그 시절만 해도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직장을 그만두고 나니까 뭔가 허전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회사에서는 김대리였는데 집에서는 그냥 남편의 아내였어요. 이름조차 없었습니다. 첫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욱 그랬어요. 하루 종일 아이만 돌보니까 어른과의 대화가 그리웠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어떤 일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면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바깥 세상 이야기가 듣고 싶었거든요. 별일 없어. 피곤해. 대충 넘어가는 남편을 보며 저는 점점 세상과 멀어져가는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이 좀 크고 나서 저는 다시 일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경력이 끊어진 지 오래됐지만 뭐라도 해보고 싶었어요. 여보, 나도 파트타임으로 일을 해볼까요? 왜? 돈이 부족해? 그런 게 아니라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애들은 누가 봐? 애들 관리가 더 중요하지. 결국 포기했습니다. 남편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온전히 엄마로만 살았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 학원 스케줄, 성적 관리. 제 하루는 아이들을 중심으로만 돌아갔어요. 남편은 늘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야근, 회식, 출장. 일주일에 제대로 얼굴 보는 날이 며칠 안 됐어요. 당신 요즘 너무 늦게 들어와요. 회사 일인데 어떻게 해? 내가 놀고 싶어서 늦게 들어오는 줄 알아?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저는 더 이상 뭐라고 할 수 없었어요. 가족을 위해서 고생하는 남편한테 뭐라고 하겠어요.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있다며 집을 비웠습니다. 접대 골프야. 승진하려면 어쩔 수 없어. 저는 혼자서 아이들을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다른 가족들은 아빠, 엄마가 함께 온 모습을 보면서 괜히 서러웠습니다. 우리 아빠는 왜 안 와? 아이들이 물으면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빠는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셔.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뭔가 공허했어요. 그렇게 20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은 자랐고
남편은 승진했어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회에 갔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은 모두 달라 보였습니다. 나는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카페 창업했어. 나는 부동산 자격증 따서 일하고 있어. 나는 작년에 대학원에 입학했어. 모두들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었어요. 저만 4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너는 뭐하니? 친구가 물었을 때 저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집에서 살림하고 있어. 애들도 다 컸는데?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어디로 간 걸까요? 그날 밤, 결정적인 날은 아주 사소한 다툼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문화센터에서 하는 서예 수업을 들었어요. 붓으로 글씨를 쓰는 게 이렇게 마음을 평온하게 해주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수업 어떠셨어요? 선생님이 물으시길래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 주도 기대돼요.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어요. 뭔가 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았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이런 기분이 언제적인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오랜만이었어요.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인상을 찌푸린 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왔어? 서예 수업 들었다고 했잖아요. 서예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집안일도 안 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서 부엌으로 갔더니 설거지가 그대로 쌓여 있었어요.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서 못한 거였죠. 죄송해요. 금방 할게요. 죄송하다고? 40년 동안 이런 일이 있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냥 깜빡한 거예요. 뭐 그렇게 화낼 일도 아니잖아요. 화낼 일이 아니야. 집사람이 집 일을 안 하고 밖에서 놀고 다니면서? 놀고 다닌다고요? 제가 처음으로 저를 위해서 하는 일을 놀고 다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놀고 다니는 게 아니라 배우러 다니는 거예요. 배우면 뭐해? 돈 되는 것도 아니고. 돈이 되어야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저도 뭔가 배우고 싶어요. 이 나이에 뭘 배우겠다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어. 또 그 소리였어요. 편히 쉬라고. 집에 있으라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당신은 4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자기 일 했잖아요. 저도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보면 안 돼요? 내가 회사 다닌 건 가족을 위해서야. 그럼 저는 뭐예요? 4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 산 건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잖아. 당연하다고요? 제가 40년 동안 희생한 게 당연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터졌어요. 당연하다고요? 제가 제 꿈도 제 인생도 다 포기하고 당신과 아이들만 위해서 산 게 당연하다고요? 꿈. 이 나이에 무슨 꿈? 남편이 비웃듯이 말했어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저는 이 사람과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사람이에요. 꿈도 있고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게 내 할 일이야. 할 일이라고요?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였던 거예요? 그날 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왔어요. 제가 화를 낸 게 기분 나빴나 봅니다. 야, 낮에 왜 그렇게 나한테 대들었어? 술 냄새를 풍기며 저한테 따졌어요. 대들었다고요? 저도 제 의견을 말할 권리 있잖아요. 권리? 무슨 권리? 40년 동안 먹여 살린 사람한테 권리? 먹여 살린 사람이라고요? 저는 40년 동안 뭘 한 거예요? 당신이 돈을 벌어왔다면 저는 집을 지켰어요. 당신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래. 고맙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딴소리 하지 마. 딴소리라고 했어요. 제가 저를 위해서 하고 싶다는 말이 딴소리라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서 서랍 깊숙이 숨겨둔 종이를 꺼냈어요. 한 달 전부터 준비해둔 이혼 서류였습니다. 처음엔 그냥 마음의 위안 삼아 준비한 거였어요. 정말 쓸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서더라고요. 이 사람과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는 확신이. 손이 떨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아 있는 남편 앞에 서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야? 이혼 서류예요. 남편이 멍하니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술이 확 깨는 것 같더라고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당신이랑은 더 이상 숨 쉬고 싶지 않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오히려 가슴이 시원했습니다. 4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말을 드디어 한 것 같아서요. 법정에 서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조정 신청을 한 지 2달 만이었어요. 그 사이에 정말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만류, 친척들의 비난, 이웃들의 수군거림. 이 나이에 웬 이혼이냐는 소리를 얼마나 들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말 이럴 거예요? 아버지가 많이 반성하고 계세요. 지혜가 울면서 매달렸어요. 늦었어. 너무 늦었어. 40년 동안 쌓인 상처가 하루아침에 낫지 않아요. 남편도 처음엔 화를 냈습니다. 미쳤어. 이 나이에 혼자 어떻게 살겠다고? 하지만 제가 진심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태도가 바뀌었어요. 갑자기 친절해지고 집안일도 도와주려고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다시 시작해보자. 너무 늦었어요. 40년 동안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던 사람이 이제 와서 바뀔 리 없어요. 법정은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판사님은 중년 남성이었고 표정이 엄숙했어요.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왜 이제 와서 이혼을 원합니까? 판사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삼키며 대답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서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0년 동안 저는 저를 잃고 살았어요. 남편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 그런 역할만 하면서요.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동등한 파트너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편리한 도구 정도로 여겼죠. 부인,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있어도 대화로 풀 수 있지 않겠습니까? 40년 동안 대화를 시도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편이 일어나서 말했어요. 판사님, 저희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큰 문제 없이 40년을 살아왔고, 평범하다고요? 저도 모르게 말을 끊었어요. 40년 동안 제가 하고 싶은 일 한 번이라도 지지해 준 적 있어요? 남편이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그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그냥 당신의 편의를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부부 간의 갈등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40년이라는 세월을 함께한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40년이라는 세월이 의미가 있으려면 서로를 존중했어야 해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했어요. 그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해줄게.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사과였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잘못을 깨달았다면 저를 놓아주세요. 제가 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법정에서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드디어 말할 수 있었어요. 40년 동안 삼켜왔던 진심을. 이혼 후 저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원룸이었어요. 40년 동안 살았던 넓은 집에 비하면 초라했지만 제게는 궁전 같았습니다. 처음엔 정막이 무서웠어요. 40년 동안 누군가와 함께 살다가 혼자가 되니까 밤이 되면 소름이 끼쳤거든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이렇게 늙어서 혼자 살면 어떻게 되는 거지? 후회가 밀려왔어요. 특히 밤에 아픈 곳이 있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야 할 때는 더욱 그랬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있었으면. 하지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잠깐만, 그 사람이 있을 때도 혼자 다 해왔잖아. 맞았어요. 40년 동안 아프면 혼자 병원 가고, 무거운 것도 혼자 들고, 남편은 옆에 있기만 했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 적은 별로 없었거든요. 한 달쯤 지나니까 고요함 속에서 자유를 느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어요. 오늘 뭐 할 거야? 라고 묻는 사람도 없고 식사 준비를 재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원하는 대로 보내는 하루였어요. 늦잠을 자고 싶으면 자고, 일찍 일어나고 싶으면 일어나고, 아무에게도 눈치 보지 않아도 됐습니다. 음식도 제가 먹고 싶은 것만 해 먹었어요. 40년 동안 남편 입맛에 맞춰서 요리했는데 정작 제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살았더라고요. 어느 날은 점심으로 라면을 끓여 먹었어요. 그냥 라면인데 왜 그렇게 맛있던지. 이렇게 간단한 걸로도 행복할 수 있구나. 작은 것에도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도서관에도 마음껏 다닐 수 있었어요. 하루 종일 앉아서 책을 읽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예 수업도 계속 들었어요. 선생님이 제 글씨를 보시더니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마음이 편해지신 것 같아요. 글씨에서 느껴져요. 정말 그랬어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모든 게 달라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만나는 것도 자유로워졌어요. 예전에는 남편 눈치를 봐야 했는데 이제는 언제든 만나고 싶을 때 만날 수 있었거든요. 너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 뭔가 생기가 돌아온 것 같아.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주니까 거울을 자세히 봤어요. 정말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생기가 돌아왔고 얼굴 표정도 밝아졌어요. 4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엔 자주 연락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걱정이 많았나 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들도 제가 행복해하는 걸 느꼈어요. 엄마 목소리가 밝아지셨네요. 전화할 때마다 즐거워 보여요. 아이들이 그런 말을 하니까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남편 소식도 가끔 들렸습니다. 여전히 혼자서 그 큰 집에 살고 있다고 했어요. 처음엔 집안일을 못해서 고생한다고 들었는데 요즘은 적응했나 봅니다. 가끔 외로워한다는 얘기도 들렸지만 그건 이제 제 몫이 아니었어요. 4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의 외로움까지 책임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각자의 인생은 각자가 책임져야 하는 거니까요. 어느 날 저녁, 작은 베란다에서 차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내가 정말 잘한 걸까? 답은 분명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삶을 온전히 제 것으로 되찾은 순간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그냥 참고 살아라. 마트에서도, 동네에서도, 심지어 가족들도 그런 소리를 했어요. 할머니가 될 나이에 무슨 이혼이냐. 그냥 체면치레로라도 함께 살지. 이혼하면 늙어서 누가 돌봐주냐. 처음엔 그런 말들이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내가 정말 이상한 걸까?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생각해요.
왜 참아야 하죠? 왜 체면치레로 살아야 하죠? 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참는 게 미덕이 아니었다는 걸. 40년 동안 참고 또 참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서로에 대한 원망과 무관심뿐이었어요. 만약 제가 더 일찍 말했다면, 더 일찍 제 의견을 표현했다면 결과가 달랐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40년 동안 침묵한 결과가 이혼이었다는 거예요. 요즘 저는 새로운 취미를 찾았어요. 등산입니다. 혼자서 가벼운 산에 올라가서 정상에서 경치를 바라보면 마음이 후련해져요.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구나. 70 가까운 나이에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신기해요. 등산복을 입고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메고 산에 오르는 제 모습을 4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요. 산에서 만난 다른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즐거워요. 저처럼 혼자 등산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저도 남편하고 이혼하고 나서 등산 시작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을 만났을 때는 반가워서 울 뻔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너무 자유로워요. 맞아요.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기분이에요.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같은 길을 걸어온 사람들이니까요. 황혼이혼이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그때 실감했어요. 나이 들어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요. 어느 날 딸 지혜가 찾아왔어요. 오랜만에 보는 딸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너는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지혜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엄마, 저도 남편하고 문제가 있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무슨 문제? 남편이 저를 무시해요. 제가 하는 말은 듣지도 않고. 아, 이 아이도 저와 같은 길을 걷고 있구나. 엄마, 이제 알겠어요. 엄마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지혜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요, 엄마. 그때 엄마 말을 이해 못해서. 저는 딸을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르는 일이야. 엄마는 후회 안 하세요? 전혀. 오히려 더 일찍 결정하지 못한 걸 후회해. 정말이요? 정말이야.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일이 딸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딸은 저보다 일찍 깨달았어요. 그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생활이 힘들 때 참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걸.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아마 제 이야기는 곧 누군가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40년, 50년을 참고 살아가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처럼 자신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분들이요. 그분들께 말하고 싶어요.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당신의 인생을 찾을 수 있다고.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라면 40년을 참고 또 참은 끝에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제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비록 혼자지만 이제야 진짜 저답게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열면 새로운 하루가 기대돼요. 오늘은 뭘 할까? 누굴 만날까? 어디로 갈까? 이런 설렘을 언제 느껴봤나 싶어요. 어제는 문화센터에서 만난 분들과 함께 전시회를 보러 갔어요. 모두 저처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분들이었죠. 우리 나이에 이런 것도 보러 다니네. 그러게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어요. 서로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분들도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오랫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다가 이제야 자신을 찾아가고 있다고.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매일이 새로워요. 맞아요. 이게 진짜 사는 거구나 싶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예전 우리 집 앞을 지나쳤어요. 40년을 살았던 그 집이요.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남편이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간 마음이 아팠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돌아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 집에서의 저는 진짜 제가 아니었거든요. 지금의 작은 원룸이 훨씬 좋아요. 비록 좁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니까요. 며칠 전에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왔어요. 아이들이 제 새 집을 신기해했습니다. 할머니, 집 너무 예뻐요. 혼자 사는 것도 재미있겠어요. 아이들은 순수해요. 어른들처럼 편견이 없더라고요. 할머니, 혼자 살면서 무섭지 않아요? 손녀가 물었어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지금은 전혀 안 무서워. 오히려 자유로워서 좋아. 자유롭다는 게 어떤 거예요? 할머니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다는 거야.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럼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돼요. 아이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정말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였거든요.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요즘 저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하루 있었던 일들을 적어보니까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며 사는지 알게 됐어요. 예전에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루하루가 의미 있게 느껴져요. 오늘은 새로운 책을 읽었다. 오늘은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오늘은 맛있는 음식을 해 먹었다. 작은 것들이지만 모두 제가 선택한 일들이에요. 그래서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가끔 젊은 분들이 물어봐요. 어머님, 이 나이에 혼자 사시는 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혼자가 외롭긴 하지만 함께 있으면서 외로운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정말 그래요. 40년 동안 남편과 함께 살면서 느꼈던 외로움이 훨씬 컸어요. 지금은 혼자지만 마음만은 자유로워요. 저 같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황혼이혼이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가진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저는 확신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고. 물론 쉬운 길은 아니에요.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보다 중요한 건 제가 저답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70평생을 살면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한 기분이에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바로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점이니까요. 오늘도 저는 새로운 하루를 맞이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구를 만날지, 뭘 배울지. 모든 게 제 선택이에요. 4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래서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는 제 인생을 잃고 싶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만 살다가 끝나기에는 너무 소중한 거예요. 나이가 들었다고,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은 가능해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의 인생을 사세요. 그게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저는 오늘도 제 인생을 살아갑니다. 비록 혼자지만 행복하게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지혜는 집에서 잤어요.